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아파트에 있는 전세가 위축이 되고 그 전세가 아파트 전세로 갖고 그게 아파트 전세 강세를 만들어내고, 전세 강세는 매매가 강세로 나오니까. 그래서 주택토지실장이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강세장 길게 못 간다는 국토부, 어떤 로직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추세 상승이 힘들다, 서울 아파트 공급도 충분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냈습니다. 이 인터뷰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겠죠. 서울 아파트 추세 상승 왜 안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아파트에 있는 전세가 위축이 되고 그 전세가 아파트 전세로 갖고 그게 아파트 전세 강세를 만들어내고, 전세 강세는 매매가 강세로 나오니까. 그래서 주택토지실장이 이거를 인용하니까. 근데 요즘 일각에서는 이제 공급 부족을 한참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에서는 신생아 특례 정책금융으로 인한 부분도 조금 있다고 한다. 이것도 없진 않죠. 있긴 있죠. 그러나 신생아 정책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비해서는 미미해요. 아직은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론 때문에 막 시장이 막 부양되고 펌핑되다. 정책 금융은 시장을 펌핑시키는 돈이 아니고 그냥 받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거는 민간 금융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민간 주담대가 튀었을 때만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은 신생아 특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9억 미만 주택만 하니까 좀 제한이지 않냐. 그리고 가격 상승지 매매가를 보면은 직접 연계는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 지역의 매매가랑 신생아랑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가격 상승 지역은 진짜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 진짜 가격 상승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 레벨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신생아 대상은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고요. 유동성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주담대 관리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추세 상승이 어렵다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제 이게 7월달 인터뷰인데 유동성 부분을 굉장히 완화해 시켜주고 있죠. 금리도 낮고 상품리, 지금 주담대 금리가 지금 다시 2%대 보기 직전이라니까. 그러니까는 하여튼 금리는 매우 내렸습니다. 공급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겠죠. 3기 신도시가 31만 가구로 매우 많다. 예전 신도시와 달리 서울 도심지와 30분대 거리, 입지가 좋은 지역의 대규모 공급,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면은 공급 불안 우려가 해소될 것 같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 공공택지 본청약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하고 있는데, 민간, 공공택지에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사전청약은 지금 다 취소하고 있죠, 이 민간놈들. 여튼 그래서 5군데 모두 올해 착공이 된다. 내년에도 상당 부분 청약이 나와서 공급 우려가 줄어들 것 같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올해는 아니고 이제 한 올해 말, 올해 하반기랑 올해 말, 뭐 내년 정도에는 강세장이 끝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24년, 25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 38,000 가구, 48,000 가구인데, 이는 장기 평균인 38,000 가구와 비슷하거나 많다. 다만 비아파트 부분이 좀 적은데, 이는 발표한 12만 가구 중 하반기에 나오는 것이 있어서 좀 보완하겠다. 그래서 2만 가구 신규 택지도 내부 검토인데 절차를 밟아서 공지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말한 기준, 지금 서울이 제일 가격 앙등지니까 그 가격 앙등지의 준공이 올해랑 내년에 적지 않다. 내년에도 많다. 내년도 많거든요. 사실은 내후년이 이제 줄어드는 해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와 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실제 공급 실적 보면 24년과 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우려보다는 많다. 조금 부족한 거는 빌라랑 아파트인데, 비아파트인데 얘는 곰곰이 보완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할 만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사비 문제를 하는데, 공사비 상승 문제가 있어서 3기 신도시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건 없지만 공사비 문제는 풀기 어렵다. 결국은 공사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전문가 파견해서 협의하고 신속하게 갈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은 PF 조정위를 통해서 공사비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로 인해서 예상대로 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법이 없죠. 해법이 있을 수가 없죠.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LH 매입임대 공급에서 선호하지 않는 집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 어떻게 하냐. 매입임대를 할 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집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입 약정을 할 때 입지 수요 등 전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엄한 집들만 LH한테 막 덤태기 씌워서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시장 강세의 원인은 전세 강세죠. 전세 강세는 비아파트 전세 기피, 빌라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해소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금리 하락이 있는 거죠. 금리 많이 내렸습니다. 시장 금리가. 그래서 비아파트 전세 기피랑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특히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매매 강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출이 받쳐주고 있는 건데 신생아랑 민간인데 올해는 민간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출이 커졌죠. 그래서 개별 차주들 주담대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주택시장 전반적인 수요의 그런 기저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민간에서는 이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그냥 공급 부족이다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인터뷰만 보더라도 사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죠. 선을 그었는데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에 좀 공급이 올해 예상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서울 공급량 발표한 것도 그것도 약간 공동주택 전체로 본 거여가지고 약간 페이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얘기 안 하죠. 그냥 왜냐면은 주택 가격이랑 공급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를 하죠. 우상향으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은 주택시장 강세장에 입주가 많아요. 그리고 분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약세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될 때 보면은 11, 12, 13년 이때 이제 3년 전이면은 8년, 9년, 10년이잖아요. 8년, 9년, 10년 분양이 위축이 됐죠. 시장이 약세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매우 공급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면은 12, 13년이 우리나라 주택시장 고점이어야 되겠네요.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시장의 논리가 26년에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 부족발 주택 강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간 차트로 보면은 18만 원 공급했던 12년에는 엄청난 주택 강세가 와야 되겠네요. 이제 평년 30만 원 공급했는데 그때 18만 원 공급됐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완전 이제 반대로의 해석이죠. 오히려 공급은 시장이 강세이면 공급이 늘고 시장이 약세이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곡선이 그렇게 생겼어, 공급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랑 멸실을 고려한 순입주 물량의 차이를 말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신규 주택이 들어오면은 그 주택은 가격 상승의 그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오히려 주택가의 강세랑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 내용은 네프콘에 이거 말고 멸실주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은 네프콘에 가셔가지고 글도 좀 같이 보시면은 더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를 글로 올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거는 그냥 임차 시장 안정으로만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하는 것이 매매가 안정의 그냥 첩경이지 그냥 전세 월세가 올라가도록 납두면서 매매를 막 대출로만 잡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현재 전세가 강세에 대한 원인이 국토부도 비아파트 쪽에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은 비아파트 쪽 전세 기능을 살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독원에서 얼마 전에 전세금 DSR 쓰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